자, 노동법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법 개관이라 하는 것은 노동법의 어떤 전체를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권리, 노동3권에 대해서 노동법이 이렇게 규율되어 하고 있어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의 반대가 뭐 있죠? 집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비전형 근로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비전형 근로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집단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약칭해서 집단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교과서적인 구성법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쟁점들 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양이 많지 않죠? 맞아요. 노동법 자체가 양이 많은 학문 자체는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총론은 뭘 배우느냐? 노동법의 그 다음에 노동법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동법의 법원. 법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 지방법원 이런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 이것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고요.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들. 이제 법이 이제 개정돼서 이제 장차 아직은 개정 안 됐지만 장차 개정돼서 이제 근로자라는 표현을 전부 다 노동자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 근로자의 개념은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 때 이거 할 때 쓰는 용어가 이제 근로라는 용어가 그때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되어서 이게 어감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일제 잔재가 묻어 있다라고 해서 노동자 이것으로 통일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있고요.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쓰는 자, 사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이 주로 그 근로기준법하고 그 다음에 노조법,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하는 노조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집단법이거든요. 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가장 대표 주자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개별적 근로관계법, 즉 개별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근로관계를 다루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개별적 근로관계라기보다는 단체, 즉 단체가 뭡니까? 근로자들의 단체가 뭐죠? 노조예요. 노동조합의 어떤 관련된 법을 규율하는 것이 집단법이고 바로 노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근로기준법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칙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총칙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의 목적, 정의, 기준,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균등 처우하라 이런 것이고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 착취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성립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서 이제 채용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채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 기간, 근로조건, 위약예정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언제요? 근로계약이 성립될 당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근로계약 성립할 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교부까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성립 요 단계 처음 시작 단계예요. 이 시작 단계에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취업규칙까지가 근로계약 성립 부분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로계약의 내용 이건 뭐냐? 이 도중이에요. 이제 근로계약 성립한 이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전차금 상기금지라는 게 있어. 전차금은요, 근로자가 미리 앞전이에요. 차가 뭐예요? 빌린이에요. 미리 빌린 돈을 상계, 급여, 월급과 상계하지 말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근로자가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저금, 강제 저축 금지하는 것. 이게 이제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종종 외국인 근로자에게 억지로 저축시키게 만들고요. 그것도 이제 근로자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통장을 못 만드니까 사장님, 사용주 저금 그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강제 저축하게 하고 그 이자를 이제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사용자가. 따라서 이런 것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자,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한 대가로. 이런 임금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이. 그 다음에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 이거 다 이제 이제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근로자가 이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중에서는 여성과 소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특히나 근로 시간 관련해가지고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특별 보호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끔 특히 어머니가 일하고 가정 모두 잘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제 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법을 근기법에다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 이것도 이제 해당에 가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특별법의 근거가 되는 근거 규정이 근기법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 여기에는 산재 있는데 산재는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산재가 아니라, 이건 보험법이 아니라 그 산업재해라고 하는 통칭, 즉 근로관계로 생성된 그런 재해, 근재라 하거든요. 이 근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기법상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를 이제 사용하면서 전출시킬 수도 있고요. 전보 시킬 수도 있고, 또는 휴직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시킬 수도 있고, 직위해제시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징계, 감봉, 견책 같은 징계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어떤 한계를 지키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요,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도 있고, 영업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해산되는 경우도 있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이제 합병도 되고, 분할도 되고, 이럴 때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쪼개진다든가, 어디에 속해진다든가, 이게 합병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근로관계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규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해석을 통해 가지고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로관계 내용, 저 중간 단계였어요. 이제 근로관계 끝입니다. 어떨 때 끝납니까? 자발적으로 쌍방간에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또는 각각 회사마다 정년이 있잖아요. 보니까 보통 정년이 58세 내지 60세이더라고요.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년 퇴직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고, 근로기준법은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해고할 수 있지만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노동위원회 심판 다녀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제가 다룬 사건도 전부 다 해고 사건들이에요. 이런 해고 사건들은 노동위원회에서 전부 이제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이거는 뭐 해고이든 사직이든 근로관계 종료될 때 금품 청산, 이게 뭡니까? 금전 그리고 물품 등을 정산하자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퇴직금이죠. 퇴직금 정산하고 나머지 이제 뭐 물건들 같은 자기 물건 같은 거 가져가게 하는 것, 이걸 이제 금품 정산이라고 하고, 또 돌아갈 여비도 주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고요. 자, 금품 청산 중에서 특화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법에 대한 근거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것, 이제 근로관계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근로감독관의 지사항이나 아니면 이 법 위반, 근기법 위반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벌칙, 이건 형벌입니다. 벌칙 부과하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진행 근로관계라고 해서요. 이 비진행 근로관계를 어떤 교과서에서는 개별법과 근기법과 또는 집단법인 노조법 다음에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개별법도 아니고 집단법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하기 모호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별도의 테마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비진행 근로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딱 4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4가지 정도면 족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4가지로 충분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게 기간제 근로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관계가 있고요. 법이 2개를 합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줄여서 기산법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것은 기단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기간제는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요, 당신은 오늘부터 1년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채용된 기간이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잖아요. 이렇게 종료돼서 내보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기간제 근로관계예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관계, 이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 보통 3시간, 4시간 알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알바생들 규율하는 법이 단시간 근로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 근로관계.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직접 고용하면 참 좋겠는데, 직접 고용하면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근로 도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인사, 노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잡해요. 하니까 사람이 이 일하는 사람만 잠깐 비르다 쓰는 것, 이것을 파견이라 합니다. 이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파견법이라고 하죠. 파견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파견법이 규율하는 근로관계를 이런 파견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판례가 몇 개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은요, 법과 우리 대법원의 해석은 가급적이면 파견을 불법 파견으로 보아주고요. 이 불법 파견 하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판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리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험에는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무상 너무 중요하고요. 논문도 너무 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걸 다른 말로 특고라고 해요. 특고. 특수, 원래는 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라고 이제 쭉 펼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줄여서 특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노동법 공부하시면서 특고 들으시면은 바로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은 물론 지휘 감독은 받긴 하지만 본인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콜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근로자는 아니에요. 지속적인 어떤 사용 조속 관계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이제 보호하는 것을 이제 보호하지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보호하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